도전을 하시는 건 좋은데 도박은 하지 말아야죠. 안녕하세요. 썰턴트 오지욱입니다. JTBC와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한꺼번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디폴트 사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며칠째 계속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사태의 발단이 단 200억 원대의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언론사가, 그 거대한 그룹사가 이 정도의 차입금을 갚지 못하다니,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임직원 법인카드도 막히고 그룹 전체가 줄줄이 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넘기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딴 나라 얘기 아니냐, 대기업 이야기인데 내가 하는 작은 사업에 참고할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배워볼 만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교훈을 이 사태에서 또 얻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로 한번 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JTBC의 어떤 그 방송 사업이 OTT가 성장하면서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거대한 어떤 환경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할 때 리스크에 대한 계산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모험적인 경영을 했느냐,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태의 본질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여건이나 운이 안 좋아서라든지 상황이 안 좋았다라든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자본의 흐름,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구조, 이 부분을 뜯어보면 이건 어쩌면 진작에 올 수 있었던, 철저하게 예견된 그런 인과관계에 사슬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JTBC가 적자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축적이 되어 왔다고 해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그 와중에도 중앙그룹이라는 너무나 든든한 뒷배가 뒤에 있으니까 엄청난 빚을 진 상태에서도 차입 경영을 계속 해온 거죠. 이 부채 비율이 거의 수천 %까지 달하는데도 돌려막기식,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갚고, 저쪽에서 빼서 또 이쪽으로 갚고 하는 그런 돌려막기식으로 버텨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컨텐츠 기업이라면 이 IP, 컨텐츠 IP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곧 돈이 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첫 번째로 이렇게 삼아야 할 자산인데, 그 자산을, 핵심 컨텐츠 IP들을 자회사에 이렇게 넘겨줬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장을 시키려고, 그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막대한 투자금을 이 그룹사가 나눠 가지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느냐, 또 돌려막기식의 경영에 응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장이라는 한 방을 노리고, 거의 벤처도 이런 벤처가 없죠. 너무 모험적인, 너무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경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이 잘 안 되고, 또 시장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또 계열사 간에 상호 지급 보증하면서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게끔 이런 보증했던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터진 거죠. 하나만 터지면 이건 줄줄이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고, 이게 결국에는 그룹 전체에 목을 죄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BCG 매트릭스 아시죠?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서 내놓은 이제 기업 사업 모델에 대한 진단, 사업 개발의 이론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매트릭스인데, BCG 매트릭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는 것. 많이 성장하진 않지만 계속 따박따박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있고, 스타 비즈니스, 이제 마치 저 하늘의 별을 따보겠다라는 식으로 먼 미래 또는 이제 아주 높은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 사업을 달성해서 이제 유니콘으로 쭉 이제
제이커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 비즈니스가 있죠. 근데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스타 비즈니스를 추진한다면 설령 밤하늘의 별을 따는 것을 실패하더라도 기업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캐시카우가 따박따박 현금을 창출해 주니까. 근데 캐시카우조차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유동성의 문제가 곧 기업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례가 이번에 크게 드러났던 것 뿐이지 많은 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부터도 과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창업하고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할 때 아주 심하게 망했었거든요. 아주 심하게 무너져 봤었고, 그 다음에 또 DOB 스튜디오라는 이제 AI 기업을 운영할 때는 100억이라는 정말 감사한 그런 투자를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도 스타 비즈니스가 먼저냐 아니면 캐시카우가 먼저냐, 이걸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창업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캐시카우를 먼저 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캐시카우 비즈니스는 사실 투자자들이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스타 비즈니스를 쫓으면서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제이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 회사 성장하겠다, 이 회사 돈 많이 벌겠다, 반도체 대박, 바이오 대박, 우주 항공산업 대박, 이런 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도 계속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 그런 도메인에서 사업을 해야 기업 가치가 빠르게 증가를 하니까 먼저 투자를 해준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기회, 또 어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캐시카우는 말 그대로 현금은 따박따박 창출할지 모르겠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젖소가 날아가지도 않고 천천히 느릿느릿 걷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갖춰놓는 것이 기업의 안정성엔 도움이 되지만 사실 투자자들에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창업에서 제가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투자는 굉장히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힘들어졌었고, 결국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했었고요. DOB 스튜디오는 출발점부터가 사실 스타를 쫓는 거였죠. AI 딥페이크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인간을 만들고 버추얼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겠다가 사업의 메인 설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도 정말 만 3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투자도 연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투자 받고 나서 캐시카우를 함께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어요. 스타만 쫓으면 또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DOB 스튜디오가 안정적으로 어떤 현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한 수익원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작게라도 캐시카우 회사가 그래도 존속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거든요. M&A도 많이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광고 산업하고 좀 연결시켜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적인 시도도 해봤었어요. 근데 다 잘 되진 않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DOB 스튜디오를 떠나게 됐었죠. 우리가 그 스타를 쫓는 그런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 벤처 한다고 하죠. 벤처 기업을 한다고 하는데, 벤처라는 말 자체가 일단 모험이잖아요. 리스크를 지고 모험을 한다는 건데, 벤처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참 도전적이죠. 도전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사실 벤처가 없다면 혁신도 없고 인류의 어떤 기술 성장이나 인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데에 참 많이 느렸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벤처라고 하는 거는 모험적인 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 근데 사업은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족의 삶까지 실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또 사업 초반에 사업이 잘 될 때의 그런 장밋빛 미래를 막 이제 꿈꾸세요. 근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본인이 개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 또 가족이 연대로 해서 이제 가족에게 미칠 그런 여파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대가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한 별도의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면,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그게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시도와 그 노력이 정당했다면, 성실했다면, 그리고 합리적이었다면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네, 얼마든지 실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실패해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가 훨씬 더 많고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대표이사 개인의 인생은 두 번이 없잖아요. 창업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죠. 저만 해도 5번 창업을 했고. 근데 인생은 단 한 번이잖아요. 네. 다시가 없다 보니까 사업에 모든 걸 올인하다 못해서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걸어버리면 마치 도박판에 올인을 외치는 것처럼, 네. 사업이 잘 되면 좋죠. 올인했는데 이기면 뭐 잭팟이잖아요. 큰 돈을 버는 거고 큰 성공을 거두는 건데 잘 안 되면, 솔직히 여러분 도박판에서 벌기가 쉽습니까? 잃기가 쉽습니까? 네. 올인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내 삶도 내 가족도 함께 망가질 위험이 있진 않은지, 이렇게 인생을 걸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인생까지 걸고 사업을 한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 아닐까요? 오늘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 유니콘 쫓는 거 좋은데 반드시 4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이 생존을 위한 구조를 미리 좀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만약에 오늘 내 회사의 매출이 제로가 된다, 수입이 다 끊겨버린다, 그래도 이 사업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그 3년간 회사에 수입이 없을 때 나 개인에게도 수입이 없다면 나와 내 가정은 버틸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 냉정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회사가 버틸 수 있는지 나와 내 가족이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잘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더 이상 안 돼. 이 사업은 진짜 끝났어요. 자, 이럴 경우에 내가 재취업이 가능한지, 결국은 시장에 다시 나가서 나라고 하는 인재를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기업에 취업이 돼야 또 돈을 버니까 내가 취업이 될까?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전 대표이사인 사람을 과연 고용할까? 고용한다면 나의 어떤 경쟁력, 나의 어떤 역량 때문에 고용을 하는 걸까? 과연 그들은 나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줄까? 이거를 한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역량과 내 경험과 지금의 어떤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시 창업을 한다면 나는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가? 나에게 그럴 만한 돈이 있는가? 내 부모님이 그 많은 돈을, 그 정도의 돈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투자자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투자를 해줄 것인가? 해준다면 또 얼마나 해줄 것인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해준다? 그럼 1억 원으로 내 새로운 사업은 과연 런웨이가 몇 달, 1년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도 생각해 보시고 런웨이도 한번 따져보시고 재창업이 과연 가능한가?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BCG 매트릭스 같은 사업 모델에 대한 평가 도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업 개발 관련돼서 이제 온라인을 좀 뒤져보시면 뭐 제미나이 같은 거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툴들이 있어요. 네, 이론과 어떤 실전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들이 있는데, 우리가 화려하고 시장의 조명을 받고 일론 머스크나 고 스티브 잡스나 이런 대단하신 분들처럼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또는 국내의 어떤 벤처 이 판에서 주목을 받고 대성공을 거두고 기사가 막 연일 나오고 그런 것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회사가 생존하고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회사가 영속하고 오래가고, 영속까진 바라지 않고 회사가 오래가고 내가 충분히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좋은 사업 모델인지를 그런 사업 모델 평가 툴들을 사용해서 좀 차분하게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캐시카우 사업을 할 거라면 진짜 말 그대로 캐시카우 사업에 맞게 자본금도 모으고, 보통 이제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캐시카우 사업은. 아니면 내가 스타 비즈니스 쫓을 거면 스타 비즈니스를 정말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 팀원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나의 아이디어는 얼마나 차별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진단을 해보셔라. 꼭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쯤은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업이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한다고 해도 꼭 유니콘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모두가 유니콘이 될 수도 없고요. 스타트업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실리를 좀 챙기는, 그래서 매출과 이익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서 신중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화려하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나의 자산을 늘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안정적인 그런 어떤 부를 나와 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은 넓고 사업 모델은 다양하다. 그 제대로 된 재무적 계산이나 사업 모델에 대한 평가나 리스크에 대한 방어 기제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지 않은 채로 그냥 스타트업, 그냥 대박, 그냥 유니콘 이렇게는 사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도 좋지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평안, 그 다음에 진짜 꼭 엄청난 부자가 안 돼도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고, 그 정도는 사실 꼭 유니콘이 되지 않아도, 꼭 유명한 CEO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그라운드는 실전적인 AX 그리고 사업개발, 특히 10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던 저의 경험과 여러 국가에서 해외 사업 개발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대표님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드리는 CEO를 위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도전인지 도박인지, 뭔가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